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이제 다 끝내고 차를 세웠습니다. 예. 타파님 어서 오시고요. 예. 그냥 이 시간에 라이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라이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 조금, 자기 전에, 예,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뭐, 보실 분도 계시고, 안 보실 분도 계시고. 아유, 예, 오셨어요, 명호님. 예.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한번, 오늘은 영상을 이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나도 이 시간에 라방하긴 처음이에요. 지금 현재 시간 3시입니다, 3시. 마을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새벽 3시고요. 제가 있는 곳은 또 켄터키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와 있던 곳하고, 똑같은 곳에 왔고요.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보를 받고 시인의 마을님한테 사천 소매치기 그 얘기를 잠깐 굿모닝 라이브 채널에서 했죠. 이틀 됐네요, 이틀. 예. 뭐 똥개라는 사람이 있고 문시성을 가졌고 토론토에 있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 어차피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거고, 이 지금 현대 시대에 이 유튜버라는 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고 그게 맞는 듯 떠드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뉴스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언젠가부터 아픈 애들이 프레임을 씌웠죠. 저한테 상당히 많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그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은 저하고 똑같은 유튜버예요. 유튜버고 유튜버에 인터넷으로 그냥 하기 좋은 말 떠들러 다니는 사람들 몇 마리가 그 짓거리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오다가 뭐 같이 뜻이 좀 맞아서 같이 했던 사람도 있고,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있죠. 돈키호테. 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어서 오세요, 보세님. 요놈하고 군복이하고 메롱이 셋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신상을 까면서 공격을 또 막 해대죠. 어서 오세요, 나이사님. 그런 현실이 있었어요. 그런 현실이 있다가 똥개가 아주 개거품을 울면서 지랄을 하다가 채널이 날라가죠. 날라갑니다. 맞아요. 채널이 날라가니까는 마이크를 잃었었죠. 한 2달 정도 잃다가 또 아이디를 파서 또 짓을 했죠. 내가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하지 말할 텐데, 그래요. 있는 사실 팩트만 얘기를 한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을 자꾸만 하게 되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주니까 더 신이 난 거야. 도를 점점 넘어가죠. 넘어가고 어떤 놈은 정보라고 조금 아는 거 던져갖고 뭔가 막 사람을 뭐라 그러지? 창피를 주듯이 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근데 아무런 게 없어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고도 한국 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한 사람들이니까 직접 만나봤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방에 사람들이 어떠는 둥 설마 운전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 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운전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택시 기사도 참 많이 알듯이 떠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고 다녀요. 자기가 주워 들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정제를 해서
떠들고 다니죠. 옛날엔 그랬죠. 인터넷이 없을 때는. 예. 택시기사가 여론이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탔을 때 조용히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택시기사가 떠드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택시를 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론을 알고 싶으면 택시를 타라. 근데 어느 택시를 타냐에 따라서 그 여론의 향방이 왔다 갔다 했었죠. 네.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가 생기면서 유튜브도 자기한테 맞는 채널을 찾아가게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힘을 가진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자가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게 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똥개라는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제 채널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들이고 굳이라게 옛날 얘기를 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 똥개에 대해서 소매치기 아들이다. 이 방송을 했습니다. 예, 방송을 했습니다. 똥개, 똥개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과연 그 사람이 자기가 똥개라고 인정을 했나?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방송에서. 본인이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박 방송을 2번이나 하고 오늘도 한 것 같아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뭐 아니다 잘못됐다 막 난리를 쳤죠. 난리를 쳤죠. 거기에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오늘 얘기를 해줬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반박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뇌 속에서 흐르는 피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뭘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굿모닝이 또 뭐 이상한 사진을 그렇게 갖고 나왔어요. 예, 이 사진이 뭘까요?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여러분? 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없죠? 나도 오늘 어제 방송된 것 같아요. 오늘 했구나. 예. 그 차태현 나오는 드라마에 요게 나왔어요. 잠시 정신병 닥터가 예. 요걸 요거를 설명하는데 음, 전운동 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운동 피질. 예.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손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가장 우측에 수건으로 덮인 손이 있죠. 그리고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손도 묶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이 칸막이 옆에 왼손이죠. 왼손은 볼 수가 없어요. 가렸어요. 왼손만 있고 오른손 이렇게 묶어놓고 가운데에 마네킹, 플라스틱으로 된 손을 놔뒀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칸막이 옆으로 오른손과 왼손, 마네킹 손만 보이겠죠. 그죠? 자, 붓으로 간지럼 태우는 붓 알죠? 그림 그리는 붓으로 가운데 플라스틱 손과 칸막이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기 손 2개를 동시에 살살살살 간지럽힙니다. 그럼 눈에 보일 때 효과가 이 가운데 마네킹 손을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자기 손 같은 인식이 되겠죠.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그러고 나서 망치로 이 가운데 플라스틱 손을 때리는 순간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뇌에서 받아들일 때.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게 전운동 피질이라는 뇌에 있는 뭐 그런 복잡한 얘기예요. 나중에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하여튼
믿게 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걸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내 손이 아닌데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죠? 뭐 요 얘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해보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단 거 디지털 기기의 후유증, 리셋 증후군. 물론 맥락이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빠져드나? PC, 스마트폰 사용하고 지나친 몰입을 하고 중독이 되고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혼동하게 됩니다. 현실도 리셋할 수 있다. 리셋 증후군. 네, 이걸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조항님 어서 오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똥개라는 양반이 너무 몰입이 된 것 같아요. 몰입이 돼서 중독이 됐죠.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한문철 까는 유튜브를 할 때는 인기도 없고 혼자 한 명이 보건 0명이 보건 혼자 헤헤거리면서 달리면서 스마트폰 찍어가면서 하루에 영상을 수십 개씩 올려도 조회수 0건, 1건, 0건, 1건. 이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집시와의 만남이겠죠. 내가 지보다 잘났는데.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많은데. 개뿔도 아는 게 없으면서 혼자 착각에 빠져 살았겠죠. 그동안. 자,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받게 됩니다. 관심을 받게 돼서 하다가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메롱이 채널에 가서 휩쓸렸다가 시끌시끌하니까 거기는 안 받아줬는데 제가 제 채널로 데리고 왔죠. 왔더니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어서 오십시오. 동키님, 동키님, 동키님. 좋았겠죠. 근데 저와 같이 할 수 없는 걸 알고 제가 내보냈죠. 추운 바다를 밖으로 다시 내보냈습니다. 열이 받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적이 됐는데 방송을 하면서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어거지로 계속 거짓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얘기했다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그거를 과장하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뭐 경쟁하듯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돼서 왜? 거짓으로 얘기한 거를 또 덮기 위해서는 또 거짓을 해야 됩니다. 아, 이민호님은 이건 굿모닝 트럭커 방송이에요. 원래 예고됐던 거. 예, 어서 오세요. 제가 원래 이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아까 그건 라디오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놈이 도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경을 안 써요. 왜? 내가 아니니까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은 신경이 쓰이는 거야. 자기가 말을 뱉었는데 그게 반박이 돼서 반박은 또 아닌데 자연스럽게 자기가 한 말이 안 맞아 들어가면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과해진 거죠, 계속. 그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면서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대학교 안 나왔지가 고졸 출신이 중졸이 되고 이제 국졸이 돼요. 점점. 예? 그러니까 점점 더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저께 방송한 이 소매치기 앱이 관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죠, 자기가. 자, 그러면은 최초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예, 여러분 손사진. 이 손이 현실이 돼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왼손으로 거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겁이 난 거죠. 나도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온 거야.
똑같이.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아주 복잡해지겠죠. 근데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내가 이걸 왜 알려주냐고요? 왜? 상관이 없어요. 걔는 소매치기 아들놈이 됐으니까. 자, 분명히 이 망각의 가운데 손, 마네킹 손이 자기 손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 속에서.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쫄보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의 쫄보기와 가상의 쫄보기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속에 갇혀서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똥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툭 건드니까 아니잖아. 아닌데 반응을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죠. 자, 세상은 무섭습니다. 자,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레임의 힘. 사실이라는 거에 분명히 있는데 프레임을 딱 갖다 놓고 자기의 생각과 해석만 얘기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사실이라는 왼손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요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거. 왜 이럴까? 왜 갇혀 살게 될까요? 스마트폰, PC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지나치게 몰입하고 자, 유튜브에 빠져들었어요. 몰입하고 구독자가 내일 모레 당장 5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채널이 날라갔어요. 중독은 돼 있고 그러면서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날라간 채널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더 심한 말을 섞어가면서 거짓을 남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망각에 빠져 있냐면 저희 방에 지금 글 쓰시는 분들 모두가 저한테 속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속고 있는 거야. 조금만 내가 더하면 이 사람들이 굿모닝을 안 볼 거야. 안 보면 굿모닝은 저절로 채널 그런 착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군복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열심히 내가 돈 주고 구독자를 사서 놀리고 올리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옛날 일은 다 까맣게 잊어버릴 거야.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참 인터넷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똥개 애비는 소매치기가 돼버렸어요. 됐죠. 야, 군보가 토론토 와서 나한테 연락해라. 뒤지게 패줄게. 너는, 비용신 같은. 만나서 이제 뭘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구독자 몇 명 되질 않는 유튜브 만나냐? 만난대요? 모르겠어, 나는. 언제 온대요? 넌 나 좀 보자. 오는 순간 넌 경찰서에서 바로 새고랑 차나. 증거자료 있다. 너 함부로 우리 와이프 사진 올렸지. 쫄보기 새끼. 사진 좀 계속 올려놔, 유튜브에.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얼마나 아프겠어. 자기가 나를 프레임에 가두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엄청난 지금 폭풍을 만났어요. 아니라고도 못해. 오늘 방송에 뭐 했어요? 이민호님은 그런 고급 정보 쫄보기랑 만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야, 대단하시네. 아무튼 프레임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 프레임이라는 벽을 쳐놓고 사실을 망각한 채 지 생각과 해석을 방송을 하는 거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프레임을 씌운 사람이 잘못일까요? 먼저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그러다 역공 프레임에 당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그죠? 저는 프레임을 씌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있는 걸 가지고 방송을 했을 뿐이에요. 군복이하고 쌈이 나서 야, 너 미국도 안 간 놈이 뭐 북미를 노네 하면서 방송한 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너 이 새끼 영상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왜 말로만 구라치냐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메롱이가 햇빵 가지고 장난질한 거 증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들은 할 게 없으니까 거짓말을 안 바래. 심지어는 저기 조슈아 정인가 그 딸기 아빠 고인간 지가 이메일 보내면서 했던 거 군복이한테 그동안 악플다고 한 거 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증거가 남아있는데 해킹 당했다. 아니 딸기 아빠 같은 놈 해킹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왜? Why? 응? 아니 트럭 운전하면서 무슨 핸드폰이 두 개가 필요하고 뭐 업무용 핸드폰이 따로 필요하고 아니 트럭 운전하면서 전화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는 사람하고 노가리 풀 일밖에 더 있나? 참 현실을 망각한 채 뭔가 되는 양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 왜? 저 역시도 유튜브를 하면서 몇 분들이 인사하고 알아보자고 할 때 뭐 모닝님 하고 그럴 때 난 모닝님이 아니거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랑 통화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모닝님 하지 마시라고 제가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친해진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 자기가 뭔데? 뭘 가르쳐? 그죠? 그냥 부러운 거잖아. 나는 할 수 없는데 너는 하고 있어. 딱 하는 짓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기억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끔 놀이터에 지나가면 어린애들이 우리 집에 커다란 테레비 있다. 야야야 우리 집에는 더 큰 테레비 있다. 야야야 다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왔어. 와 어린애들 노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낯살 먹고 본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네. 그 갇혀 있는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쫄보기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이 인터넷 바다에 갇혀 있는 거.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될 뻔했었죠. 잠시.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라이브에서 즐겁게 웃고 얘기하고 그게 다죠. 똥개가 이런 말도 자주 하죠. 뭐 라이브 한다고 틀면은 뭐야 꺼벙이들이 우르르 카톡방에 올리면 온다고. 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지를 띄우는 거는 시간이 항상 다르니까. 근데 아까 재밌는 제보를 받았어요. 저 라이브 할 때 똥개가 저희 방 사람들 몇 명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이따 자기 라이브 한다고 들어오라고. 그 짓을 왜 해? 너는 왜 하냐? 너희 뼈다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왜 보내? 응? 그지?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소매치기 아들이니까. 또 하여튼 요 프레임에 본인이 화가 난다는 건 딱 하나죠. 본인이 나한테 프레임을 씌우다가 그죠? 보시면 그죠? 요 왼손이 그 짓거리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이 플라스틱 손이 나타나니까 놀란 거예요. 왜?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본인이 했는데 본인한테 그런 게 씌워지니까 아니 똥개라고 그랬지 대놓고 이름을 얘기했나?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나고 분석을 하고 왜 분석을 하는데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그죠? 참 불쌍한 현실이에요. 왜 여기에 갇혀 사는 거야 이렇게. 어? 네 인생도 리셋을 하지 그러냐 그러면. 응? 제가 한번 살짝 건드려 봤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이야. 우리 방 사람들 건들지 마라. 응? 아프냐? 그래 넌 소매치기 아들이라서 그래 아파. 그럼 반대로 내가 이러는 거에서 개거품 물기 전에 네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너는 뭔데? 응? 그래 다른 사람 다 빼놓고라도 이민호님한테는 왜 그랬는데? 안 그래? 이민호님 내가 알기로는 나 욕하던 사람인데 네 채널 가서. 응? 나는 그래 네 채널에 있는 네모 박노식이 그 맨놈들 그 저기 뼈다구들 똥개와 뼈다귀들 개뼈다귀들 뼈다귀 개뼈다귀들 걔들 거기 가서 그거밖에 못 하잖아. 지 이름들도 다 숨기고. 안 그래? 왜 그러겠어? 아프잖아 니네들이. 아니면 되는 거지 니네들이. 그지? 그러니까 너는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똥개야. 여 플라스틱 손을 보면서 아픈 거야 너는 그냥. 왜? 네가 왼손으로 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야 인터넷 다 찾으면 나오는 거 들고 여기 있잖아요 큰 소리나 쳤었고 어쩌라고. 응? 응? 너는 소매치기 아들이야. 음. 네가 어떤 더 큰 거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단다 이제. 응? 너도 아프지 많이 열받고 어떡하냐. 얼마나 고마워 컨텐츠도 주고. 어? 어우 똥개가 아니 저기 똥개가 너무 힘든가 봐 삶이. 구질구질하게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 거야 아플 거야. 어? 예, 형 방송 이 시간에 할 때도 많을 거야. 열심히 봐 똥개야. 야 그리고 이 똥개야 나 좀 있으면 승인 나거든. 계속 봐줘 지금처럼. 네가 볼 때마다 조회수 올라가니까 수입이 창출되겠네. 고마워 똥개야. 응. 자 오늘은 간단하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뭐 앞으로 뭐 소매치기 아들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갈 길 가고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예,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짐 내리고 지금 여기 짐 내렸어요. 내리고 여기 와서 지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세우고 차를 세우고 이렇게 했고요. 보여드릴까 어디 있는지 카메라 한번 돌려볼까요? 보이나? 어... 음, 노트북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제가 어디냐면요. 보이십니까? 아우 조용하게 한적한데 여기서 잘 거예요. 여기 트럭 세울 수 있는데 라인 다 그려져 있죠. 옆에 주유소 옆에 KFC 이런 데 와 있어요. 조용하게 잠자기 좋은데.
예. 어휴, 회사 옮겨서 처음 오는 데인데도 잘 때를 다 알고 있어. 다 해봤다는 거죠. 옛날에. 다 다녀본데.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아까 라디오에서 할 것 했고, 원래 오늘 라이브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대표적인 예로 똥개처럼 마탱이 가요. 아무튼 저도 이제 자야 되고 오늘 영상은 요걸로 대처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왔고요. 이 시간에 새벽 3시 37분, 한국은 오후 5시 37분. 한국에 갔을 때 빼고 전혀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제가 나타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에 갇히면요,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너무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민호님. 야, 똥개야 힌트 줬다? 네가 알아서 판단해. 요 프레임 안에서 미쳐갈래? 아니면은 그냥 사실만 얘기할래? 음, 그지?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너의 겹벽다구 애들, 너 똥개와 겹벽다구 애들만 좋아하지. 좋아하는 사람 없단다. 너 방송 열심히 해. 근데 이제 나는 네 방송 이제 안 본다. 왜? 누가 얘기해주면은 가서 잠깐 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소매치기 아들놈 영상을 내가 왜 보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잠시 얘기를 했고요. 어. 자, 여러분들 시청자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38분 정도 했네요. 요거는 짧게 여기까지 하고 마찬가지로 저녁에 라디오도 없을 예정이에요. 저 자야 돼요. 자고 내일 아까 라디오 1시간 맞춰서 비슷하게 라디오 할 거고요. 아마 주말쯤 집에 가서 집에서 라이브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고요. 여러분들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뭐 북미 쪽에 계신 분은 없는 것 같네 보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고 자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모닝이었습니다.